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비가 와도 달립니다. 정치 파발마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정치 파발마 소개합니다. 먼저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의 대명사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예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자랑스러운 논산의 아들, 논산시 최초 3선 시장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황명선입니다. 네. 자, 비 오는데 밖에 비 오죠, 지금 오실 때? 예, 비 옵니다. 정말 담비예요, 그죠? 네. 예.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요,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오늘 KBS 아침 시사 프로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네. 자, 조수진 최고위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논의가 당 차원에서 얘기가 됐다, 이런 전제를 하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로 해서 쌀 소비량을 늘려보자. 요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문장으로 좀 보내주시면 간간히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 나중에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분위기 또 급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황명선 전 대변인님. 네,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거부권은 결국 국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주고요. 네. 이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거부할 단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이 발목 잡는 경우로 맞는데,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야당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쌀값 정상화법을 냈는데, 야당의 발목 잡는 여당은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예. 지금 황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혜영 대변인님. 네. 보통 정책을 하면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쪽에서 내놓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게 일반적인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왜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을 안 내놓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들으세요? 네. 일단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합당하다, 일단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이 저희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계시고, 이 양곡법에 대해서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홍남기 장관께서 그때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때 말씀을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당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매년 1조 원의 이 쌀을 저희가 이제 사기 위해서는 정부가 1조 원의 돈이 듭니다. 초과 공급된 쌀을 정부가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사주게 된다. 이러면 처음에는 이제 좋게 보이겠죠. 하지만 결국 시장 균형이 깨진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재정이 이제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쌀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콩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밀이라든지 농업 분야 또 외에도 축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저희가 균형 있게 이 재정을 좀 나눠드려야 된다, 그런 또 취지도 있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 농업을 위해서 큰 틀에서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 전 대변인이 또 논산의 시장도 하셨으면 논산의 농민도 많이
아실 텐데 지금 김혜령 대변인 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농민들의 눈물에 피눈물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매년마다 1조 원의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이해가 잘 안 된 내용이고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95년도에 우리 그 WTO 세계 무역기구가 수출 수입 개방을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농민들 절규를 했었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수출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뭐 도리가 없으니까 농민들도 희생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대가가 수입 40만 톤을 매년마다 수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평작으로 보면 20만 톤 우리 국내산 쌀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작물 지원. 두 번째는 이 가격이 예를 들면 5%에서 8%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일부 지원 네.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쌀값 안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무조건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11, 12, 13년도 문재인 정부 18, 19, 20년도 여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2년도에 9천억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당시에 뭐 했냐면 대체작물에 대한 이 비용을 전부 다 삭감해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까지 두 분 이게 양곡법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수진 의원이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 운동을 해 나가자. 그렇게 하면 양곡관리법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지금 한창인데 김혜령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김기현 대표님의 발언으로 제 가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제 공감대가 없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라고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저희 그 당에 이제 마치 공식 입장인 양 말씀을 하셔서 혼돈을 주시나. 지금 저희 김기현 대표 당대표 취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좀 저희 논의가 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시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119 민원 현장에서는 당내에서 논의가 됐다고 아까 조수진 최고가 얘기를 하던데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119 민원 생활에서는 논의가 됐던 거다 이러면서 KBS에만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그렇게 나갔고. 지금 황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이랄까요? 어이가 없죠. 우리 김혜령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듯합니다. 다만 조수진 의원의 그 발언이 양곡관리법 거부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좀 입장을 존중해 주자 그런 취지의 캠페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장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조수진 의원은 평상시에 반공기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밥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먹방이나 이런 쪽의 감성적인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여야가 정책 대결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이 포퓰리즘, 대중 선동주의라는 건데 자 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요 얘기. 자 김혜령 대변인 국민의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까 그 앞서서 이제 제가 그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도 이제 홍남기 장관 그 예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의원이 또 양곡법과 관련해서 발의도 했었고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또 반대 입장을 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것이 국민을 좀 선동하는 그런 포퓰리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 반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번 양곡관리법의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대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농민들의 그 쌀을 생산하는 분들의 안정적
이 쌀 그 가격을 보주는 해주는 것이거든요. 안정적 가격을. 그러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쌀들이 많다 보면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보면 이 쌀을 생산하는 것을 조정을 해주는 그 역할 거기에 핵심은 대체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문재인 정부 때 600억 정도 가까운 대체 비용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이 대체 작물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이 쌀 농사를 짓는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 그다음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5%였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죠. 어제. 예. 그 원래 저희 안들은 과거에 그 3% 5%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이 여러 가지 중재안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정치기 의장이 5%에서 8% 가격 폭락도 8%까지 완화시켜서 국회에서 전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중재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농림해양수산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그동안 계속 해왔었어요. 참여를 안 하고 거부를 냈고 토론 논의조차도 거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서 양곡관리법을 이번에 처리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거부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원안도 있고 이번에 개정안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반드시 농민의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들은 지금 이제 조정을 지금 의견 토론 중에 있습니다. 재의결 절차를 밟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원내대표의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뭐 재의결 다시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죠.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포퓰리즘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전제 조건을 뭐 3에서 5% 이런 걸 비율을 좀 바꿔본다든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뭐 거부권을 그렇게 행사를 한 그런 단호하게 한 입장이고요. 사실 그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대통령께서 뭐 농민 단체라든지 이런 여론을 사실 수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됐을 때도 농민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 그리고 또 저희 여당 저희 국민의힘에 그렇게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농림해양수산회에서도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단들도 그렇고 당대표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농민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용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실 국힘과의 그 간담회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괴리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를 보시다가 황 대변인께서는 농사도 잘 지을 것 같아요. 예? 논산시장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그 우리 복숭아 농사 짓고요, 딸기 농사 짓고 저기 논농사는 한 별 맞이기 좋습니다. 틈만 나면 논산 딸기 홍보하십니다. 또 김혜령 대변인님 밥은 드셨나요? 점심 드셨나요? 문자 보내셨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김밥이 있습니다. 잘. 약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조수진 의원의 발언대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문자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반 공기는 역적이고 빵 먹으면 대역죄입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밥 3공기 먹으면 군 면제해 줍니까? 밥 2공기 먹고 살찌면 취업 면접에서 추가 가산점 주기도 해주세요. 자, 김재원 최고위원 이 발언이 또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제 이런 발언했잖아요. 제주 4.3 추념식 이 발언이 논란인데 자, 어떤 내용이죠? 황 대변인님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김재원 의원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망언들을 광주에 대한 이야기, 미국 가서 한 이야기, 뭐 우파 통일 이야기, 그다음에 4.3에 대한 이게 폄훼하는 이게 격이 떨어지는 뭐 이 행사에 대통령이 뭐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뭐 광복절 뭐 3.1절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는데요. 이거 박근혜 정부 때 4.3을 국가 기념일로 만든 4.3일이거든요.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자와 유가족들 국가에서 기념일로 했으면 이 행사 저 행사 위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격을 따진다라는 것은 네. 이 국민들의 눈높이, 정치인의 자세, 국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김혜영 대변인님이 조수진 최고 이야기하다가 또 김재원 최고 이야기하고 참 입장이 대변인이시만 난처하시겠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참 힘드네요. 네. 정말 이게 대표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됐는데 왜들 이렇게 자꾸 좀 실수를 연말하시는지 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징계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징계라기보다는 네. 그 김재원 최고께서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방송도 하지 않겠다. 최고위 회의도 일단 오지 않고 좀 자숙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가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무슨 윤리위라든가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이런 네. 실언이 그런 방침은 안 세웠나요? 아직 뭐 윤리위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께서도 어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강한 어조를 내셨어요. 그래서 예.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 언행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달 동안 자숙하다 이제 돌아오겠다고 그랬는데 네. 황 대변인 보기에 어때요? 한 달 뒤에 돌아오면은 이제 그런 실언을 안 할 것인지 또 윤리 차원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 지금 김혜령 대변인도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기 그 국힘의 어려운 이야기는 저한테 여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힘의 지도부가 선출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 또 조수진 의원께서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 지도력에 대한 이런 문제점까지 이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뭐 상대 당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인데 국민들을 보고 당 지도부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특히 그 이준석 그 전 당대표 양도구육이라는 이 네 글자 때문에 1년 동안 당원 징계를 했는데 지금 3번 아닙니까? 이제 뭐 선출된 지도 불과 1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 입장에서는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김재원 최고가 하는 이 실언 망언들을 보면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국힘이 지금 보수 유튜버 정당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정치가 이제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나왔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치웠다 이 발언도 또 논란인데 좀 어때요?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령 대변인님. 이 한일 강제 동원 피해자 그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 한 총리도 이에 대해서 곡해하지 말라고 이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셨는데. 근데 듣기에는 네. 이제 얼핏 듣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 안 되죠. 네. 예. 그 야당에서 얼핏 들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핵심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외교 성과를 이제 계속해서 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좀 저급한 의도가 아닌가. 진위 왜곡이 아니라 진위를 완전히 가지고 노는 그런 좀 약간 수작이다 이렇게 좀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 저는 돌덩이 발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나라 총리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징용 변제안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이 돌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이 양곡관리법, 쌀과일 정상화법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을 보고 또 거부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농민과 우리 국민들한테 돌덩이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4.3 추념일 가서도 최소한 뭐냐면은 이 격이 있는 행사입니다. 장갑도 끼고 네. 거기 그 행사장에서 그 셀카 찍고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김현영 대변인은 그 돌덩이를 치웠다라는 게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지 네. 우리 피해자를 대놓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황 대변인 보기에는 어떻게 봐요? 그분들을 향한 얘기다 아니면은 수사적일 뿐이다 이렇게 보세요? 돌덩이를 치워준 게 아니라 돌덩이를 더 얹어줬다라고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봉숭아 학당에서 소리치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한 분은 이러다 다 죽어 또 이런 의견도 보내셨고 두 분을 향한 응원 문자도 또 간간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4344님은 논산의 자랑 논산의 아들 황명선 또 다른 분은 근자감 공주 김혜령 대변인 오늘도 파이팅.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도 밥 한 공기 다 먹기 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오늘 조수진 최고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문장으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제가 신호를 드리면 해주세요. 막 하지 마시고. 자, 김 대변인부터 가겠습니다. 3, 2, 1. 왜 이러십니까 정말? 잘했군 잘했어 대변인이신데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제발. 자 괜찮으시겠어요? 잘해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조수진 최고위원님께서 예.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열심히 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황명선 전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조수진 의원님 밥값 하세요. 밥값. 잘했군 잘했어 네 잘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이야기 많이 나와서 이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 스케치 집밥 들으시고요. 황명선 전 대변인 김혜령 대변인 두 분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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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집밥, 형은 내 밥.